자, 개해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해일주 제왕을 낳네요. 임금제 왕성할 왕. 게다가 간여지동을 낳다. 간여지동은 무슨 뜻이냐? 천간도 물, 지지도 물.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일 때, 같은 물이죠? 똑같다. 그래서 같다, 지동한다. 그래서 간여지동. 그리고 또 라망을 낳네요. 라망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시간 이렇게 있어요. 이건 띠가 되겠고, 이건 달이 되겠고, 이건 생일날이 되겠고, 이거는 시주, 시간이 되겠죠. 나를 중심으로 봅니다. 내가 주어니까. 사주 팔자를 좌지우지하는 퍼센테이지는 80%다. 내가, 이 개수가, 해수가.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올해 개묘년, 개해일주가 개묘년을 맞네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리면, 나도 개인데, 쟤도 개야. 같은 개가 왔네요. 멍멍 개가 아니라, 개수라고 그래요. 이걸 개수. 벽개수, 청살리 벽개수, 개수나무, 한나무, 이 개수예요. 맑은 물. 네. 같은 게 온다. 그러면 좋으냐? 신약명이니까 내가 신약하다 한데 또 같은 물이 와줬으니까 아이고 좋겠네, 천만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비겁이라고 그래, 이거를. 같은 게 왔다. 이러면 거의가 사기수가 동착한다. 사기수? 같은 개다. 사기수가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 게다가 왜 또 그러냐? 식상이 왔어요, 식상. 물론 식신이긴 하지만, 이거는 나의 기분을 쫙 빼가는 거예요. 이게. 나무잖아요. 나는 물이고, 나무는 물을 쭉 흡수한다고요. 빨아들인다고. 내 기운을 얘가 빼간다고. 신강하냐, 신약하냐, 무슨 뜻이냐? 나와 같은 물의 기운이 어디 또 있느냐? 또 나를 도와주는 어떤 금의 기운이 있느냐? 이거 갖고 여부를 따지는 건데, 물론 지지, 해수가 있긴 하지만, 올해 사기수가 있을 수 있고, 식신이 장생이다. 장생이라는 것은 게다가 또 장성살이네. 무슨 뜻이냐? 왕해진다. 막 질른다. 질주한다. 근데 개일주가 질주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있다가 맹수들이 표범이나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덮치잖아요. 그런 형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를 안 내다가 저거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그러면 확 덮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질주하지 마시라. 왜? 내가 제왕이고, 올해 또 이게 또 제왕의 기운이잖아요. 장생이고. 장생이라는 건 뭐예요? 식신이 이렇게 상승된다 이 뜻이에요. 식상이 상승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오지랖만 넓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착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자, 개해일주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하다. 왜 대인관계가 왜 원만하냐? 맑은 물이에요. 얘는 아주 담수라 그래요. 맑을 담자. 청수, 맑을 청자. 얘는 탁수라 그래요. 이제 좀 흐린 물. 그러면 맑은 물과 흐린 물이 만났으면은 오히려 물고기가 많아. 응?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거의 없다. 아주 지저분한 물도 물고기가 없다. 그런데 맑은 물과 탁수를 놨으니까 섞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꼬이고 먹을 게 많이 이렇게 대인관계가 그래서 좋다. 그렇지만 나는 태연자작하고 느리고 하지만 실속을 굉장히 실속형이다. 응?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개해일주. 여기다 관을 놨네요. 그 다음에 식상이 장생이네. 무갑 비겁을 낳고. 자, 남성은 관을 보겠습니다. 남성의 관은 자식을 뜻하고 직업을 뜻하고, 남성의 관은 무토를 말하는 거예요. 무토, 이 무토. 이 무토가 나를 만나면 관이죠. 나를 만나면 절이 되는 거예요, 절.
절이라는 건 이 끊어질 절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을 뜻하는 거죠. 절종 왕궁이다. 이 궁에 놓여 있다. 또 만약에 무토가 아니고 어딘가에 정화가 있다. 그럼 정이 나를 만나면 물과 불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물과 불이니까 어쨌든 절태는 같은 말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처와의 관계, 나한테는 관성이지. 이 암합의 구조에 놓여 있단 말이야. 어떤 거 이게 어두운 곳, 밝은 곳, 안명합한다. 얘들은 안명합한다. 관과 안명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일 때 또 해석이 달라지지만, 관이 암합에 놓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일주가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잔정도 많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절태라서 직업 이동이 많다. 그래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아주 근면 성실함을 갖고 있다. 계일주는. 관이 절태니까 또 여성에게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 다음에 재성을 볼까요? 재성은 남성한테 부인의 동태, 어떤 돈의 동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성은 나한테 화가 되겠죠? 불. 내가 꺼서 테이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화가 해를 만나면, 아까 뭐 했죠? 무토하고 왜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토로 보는 거나 화로 보는 거 방법이 같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절, 얘는 또 태가 되겠죠. 아까 제가 그 관성을 정화로 놨죠? 그거 아니고 기토네, 기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정의 태가 아니고 기의 태네요. 이것도 관성인데, 정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절태예요. 왜냐면 얘는 불이고 얘는 토인데, 화와 토는 같은 법으로 본다. 그러는 이제 한자가 틀렸죠. 아까는 기의 태가 되고 지금 정의 태가 되고, 아까는 무의 절이 되고, 여기 지금은 병의 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절태다. 관도 절태, 재도 절태네요. 그래서 남성일 경우는 처하고 관계가 정없이 따로따로 살 가능성이 높다. 처하고 좀 무정지상이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직장생활 모두 잘 어울리지만 사주 원국에 불의 유무, 화, 그리고 또 토, 관이죠. 토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또 어떤 목화가 어떻게 짜있느냐에 따라서 재물 성취가 쉬워지느냐. 그런 뜻이에요. 왜 목화라는 것은 나한테는 시계예요. 일터. 내 어떤 일의 능력. 생재한다. 내 목이 또 얘를 도와서 테이크한다. 일, 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원국의 화와 토의 유무에 따라서, 아니면 그러면 성공하고, 아니면 또 목화의 유무에 어떻게 따라서 재물 성취가 쉬워진다. 그리고 부인으로 인한 손재는 반드시 따른다. 왜? 절이잖아요. 절로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부부 해로를 논하기 어렵다. 하지만 계일주도 마찬가지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득다 실다. 재성, 돈을 많이 얻는다. 얻어놓고 많이 얻어서 잃는다. 많이 또 잃는다. 대운을 보고 또 다른 걸 보면 또 다시 득한다 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사주를 모르니까. 자, 그런 명식이다. 이 군겁이 쟁자한다로, 이 군겁. 얘가 군겁이네요. 나와 같은 물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동료가 되고 형제가 되고 나와 같은 남자, 나와 같은 여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이 군겁이 서로 쟁취한다. 쟤를 서로 쟁취하려고 한다. 쟤 갖고 싸우려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군겁 쟁제 운에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군겁 쟁제 운에. 그러면은 내 사주 원국을 알아야 돼요. 진짜 대운과. 그리고 이제 2024년도, 25년도, 이제 특히 25년도가 되겠지만 20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라망이 충이 들어와서 재물의 손재가 따를 수 있다. 충이라는 것은 나는 물인데 쟤는 불이야. 그렇죠? 그런데
물과 불 갖고 1대1로 싸우느냐? 이미 내가 물이 일단은 강하잖아요. 요거만 봤을 때는. 그렇죠? 물하고 불하고는 1대1로 싸워도 물이 이겨요. 근데 나의 또 위에 합세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손재수가 따를 수 있겠죠. 왜냐면 불은 나한테 돈이거든. 내가 불을 다 꺼버려 봐요. 잿더미가 되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군겁쟁제운 아니고 그런 다음에 사화운.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망이에요. 내가 라망. 철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토운. 술토운은 아직 멀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멀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하는 건 용띠해죠. 게다가 또 갑진년이네. 나한테는 식상이네. 내 힘 다 빼가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상관이네. 직장 그만두는 거. 근데 얘하고 꽝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사주에 따라서 주로 얘가 깨지겠죠. 그럼 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라망이고, 관이잖아. 관라망이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식상이니까 내가 상책이 낸다는 거예요. 남편을. 아니, 내가 뭐 잘못해서 상책이나 바가지 긁어서 상책이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처한다. 그 뜻이에요.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천라지망은 좀 상이 흉살인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내가 찾아야 답이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넘어가면 답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운에 그 달에 그렇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 뜻이고, 올해는 어떤 식신이 장생이잖아요. 제왕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내 오지랖이. 그러니까 무언가 될 것 같은 착각살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뭐 질주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천간에 사기수가 이미 들어와 있고, 또 반드시 또 내가 어떤 직업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암부집이라고 하는데, 밝을 명, 어두울 암, 명암에 부집했다. 그러니까 남편을 여기다가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명암부집. 그래서 무게 합한다는 얘기죠. 개수가 관하고 합해서 관을 의식한다, 뭐 그런 건데, 이제 그 여성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성분 관의 동태를 보겠습니다. 관은 남편을 뜻해요. 직업도 뜻하고. 그러면은 나한테 관은 무엇이냐? 토가 되겠죠. 토가 나를 만나면 또 똑같이 화토동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남성분 봤잖아요. 무토. 남성분도 한자는 똑같아요. 기토. 아까 정해태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기해태죠. 그러면은 이건 절, 이거는 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암명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암합사주라고.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다정한 남편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이 상관이 이렇게 만나면 장생 제왕의 기운으로 뻗쳐요. 확실하게 쳐낸다, 그 뜻이죠. 그래서 상책이 난다. 관을 상관을 한다. 우리가 뭐 간섭한다, 그 간섭한다가 아니고 볼견자죠. 관을 상관 경관한다. 상책이 난다, 그 뜻이에요. 장생이거든요. 장생은 굉장히 좋은 건데 상관에서 장생이면 뭐예요? 감성계가 뻗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부덕을 기대할 수 없는 명식에 놓여 있다. 남편도. 물론 시댁덕도 마찬가지다. 재성이 절태니까. 아까 남성 얘기할 때 재성, 처의 동태, 돈의 동태 얘기할 때 절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의 재성은 여성한테는 돈과 시어머니예요. 시댁집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덕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뭐 그 덕이 있으면 물론 뭐 더 좀 가시밭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꽃길은 아니더라도 저 아스팔트 길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도 나는 내가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만일 원국에 금이 약하다. 금은 나한테 어떤 문서, 서류, 계약, 어머니, 또 나의 비빌 언덕, 나를 이렇게 생조해주는 돈, 기운, 그런 거 뜻해요. 원국에 어떤 금이 약하면 이 수가 이 나무한테 기운을 쭉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간, 장, 폐, 피부질환 이런 데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식상을 좀 볼까요? 사실은 중요한 게 이제 관식이에요. 남편과 자식이죠. 식상이라는 건 자식을 뜻하고, 일터, 감성계, 뭐, 건강 이런 걸 뜻하는데, 생자 목용이네. 갑이, 아까 말씀드렸죠. 갑이 장생이다. 식상, 자식이라든가, 내 건강이라든가, 이를 만나면 장생이다. 장생. 우리 사주 명식에서 최고의 길신이에요. 그런데 자식한테 길신이지, 내 어떤 남편과의 관계는 흉신이 되겠어요. 잘못하면. 생자, 왕공. 그 다음에 을이, 이것도 나무고 이것도 나무예요. 나한테 식상이고, 을이 해수를 만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침잠. 왜 침잠이냐? 요거는 조그만 묘목인데, 조그만 나무인데, 이건 큰 바다야. 그럼 바다 위에 내가 떠다니는 거예요, 풀이. 그러니까 사죠, 당연히. 그래서 식상이 갑을 놨느냐? 여기 이미 갑을 놨어요. 근데 또 어딘가 또 을을 놨다. 그럼 또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갑은 이제 또 지장간의 자식이고, 여긴가 또 을을 놨다면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그렇죠.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관을 심하게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을 심하게 친다. 아주 이 자식은 굉장히 현달하고 똑똑하고 효자다. 아주 차분하고 멋진 자식이다. 아무튼 그러나 이 자식 덕은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관이 장생이라서, 자식이 장생이라. 아주 심성도 착하고 동정심도 많아요, 또 이분이. 응? 그리고 어떤 교회나 어떤 뭐 절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단체 아니면 어떤 큰 조직 단체에 가서 총무라든가 내가 어떤 봉사 활동도 자처해서 하고 그런 분이에요. 아주 매우 굉장히 참하고, 만약에 계일주가 어딘가에 관을 이렇게 놨다. 그러면은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계일주 여성들은 보통 공통점이 반드시 혼자 안 살고 재혼한다. 그런 분이 좀 많아요. 재혼하는 사람이. 자, 한 번에 아픔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고, 또, 그래서 사주를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 8자를 사주 8자라고 그러잖아요. 기둥주자 써가지고, 네 개가 있어. 주가. 그리고 8자. 그래서 사주 8자.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사주 8자는 내가 못 고쳐요. 왜냐하면 난 여자인데, 나는 남자인데 얘를 여자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명이라고 그래요. 내 몸을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게 개운법이겠지만, 근데 이걸 건강하게, 약하게, 뭐 예쁘게, 밉게, 멋있게 가꾸는 거는 운이란 말이에요. 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고 있는 행운이 이 뜻이에요. 기쁜 운이 왔다가 간다. 예를 들어서 나쁜 운이 왔다. 걔는 가요. 이 또한 지나가요. 그런데 그 답을 모르고 간다면 그 행운에 그 기운을 다 두드려 맞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쁜 운은 피하지 않으면 두드려 맞고, 좋은 운은 맞이하지 않으면 조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어떤 분의 말씀인데, 나쁜 거는 준비하면 오지 않더라. 살짝 가더라. 저도 지금 60 넘게, 60 간 넘었지만 살아보니까, 나 감기 기운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어쩌고서 미리 약을 준비해서 얼른 먹어버렸다, 초기에. 그럼 감기 지나가요. 그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개운이라는 것은 내 운을 고쳐 쓰는 걸 개운이라고 그래요. 나는 못 고치지만 운은 나에 맞게 내가 고쳐 쓴다. 병 고치듯이, 집 고치듯이, 뭐 물건 고치듯이, 뭐 사람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바꿔 쓰듯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철라지만 오늘 라망 지지를 깔았고 그 남왕운도 만나고 뭐 그렇지만 이 운을 나한테 어떻게 맞게 고쳐 쓰느냐, 반드시 답이 있어요. 예.
주인이 나니까 내가 고치는 거예요. 답이 없이 이런 유튜브를 올리거나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답은 아마도 여러분이 전문가라면 여러분이 직접 찾으시면 되는 거고, 또 전문가가 아니면 제가 어디 아플 때 의사한테 의뢰하듯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주를 의뢰하시는 분들의 또 한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병원 가면은 닥터가 왜 왔느냐, 어디가 불편하냐,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하는데, 사주 의뢰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가 알아서 다 맞춰봐. 말 안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사만큼 못 맞춘다? 말을 하면 더 잘 맞추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불신감, 부정적인 그런 데서 보지 마시고, 이 운이라는 거는 기운이에요. 에너지고. 그렇지만 항상 어떤 긍정요법이 통하더라 이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은 내 안에 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기 자신을 믿고 운을 고쳐서 보세요. 반드시 성공하실 거예요. 자, 공망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자, 공망이 자축이구나. 여러분, 공망이라는 것은 나한테 비겁공망이네요. 물이니까. 지금 물공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기에 월주라든가 시주에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이미 공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나한테 식상이고 나한테 비겁이잖아요. 뭐 오지랖 부리다가 뭐 망한다 그 뜻이에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망을 깨부시는 해가 있어요. 그 해에 내가 하는 일이 또 잘 되겠죠.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왔다가 가고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시시각각 동서남북에서 아주 각기 다른 형태로 다이나믹하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운을 알고 가면 피용할 수 있고, 작은 거 좋은 거는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자, 비가 계속 오는데 장마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근데 나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만한 양동이를 준비했어요. 장마가 아무리 온들 뭐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물은 요건데. 자, 가뭄이 졌어요. 가뭄이 졌는데 물은 아주 졸졸졸졸졸 이렇게 조금씩 샘물듯이 오르는데 나는 이만한 양동이를 놓고 기다려요. 그럼 결국엔 물은 차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인생에 참 중요해요. 개해주가 조금 조심할 거는, 그래서 나는 물이잖아요. 물덩어리, 물천지잖아요. 지가 물천지야.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바위나 산이 있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흘러요. 항상 소리 안 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큰 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흘러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조그만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팍 치고 가버려요. 이게 물의 습성이고 성질이라고. 그래서 조금 좀 못하다 그러면 속으로 무시하고, 나보다 잘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습성이 있어요. 물의 습성이.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파트너를. 그렇게 하시고, 물이라는 게 습성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서쪽이 돼요. 그러면 물은 항상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흐른단 말이에요. 물은. 근데 지금 내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딱 여기 이거 양문이에요. 이걸 잘 통과하면 참 잘 된다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 음의 기운만 있어가지고 침잠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아픔이 있었든 작은 아픔이 있었든 누구나 다 그런 거는 겪어가요. 자, 우리가 행복이란 말은, 불행이 없으면 행복이란 말은 처음부터 없었고, 영웅이란 것은 전쟁이나 어떤 난세가 없으면 영웅이라는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 또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라지방은 잘 피해 가시고, 또 올해 이제 개묘년 식신이 장생이니까 오지랖이 한끗발 한다.
제왕의 기운이 넘친다. 게다가 올해 장성살이다. 장성살이라는 건 어떤 국군 장성할 때 그 장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왕한 기운이다. 그 왕한 기운이 어디로 오느냐? 내 오지랖으로 간다. 그래서 올해 무언가를 하실 때는, 도모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잘 지혜롭게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망을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공망일에는 결혼하지 않기, 개업하지 않기, 이사 가지 않기 등등. 공망일은 허공에 뜬 거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망, 나간다, 이렇게 망해서 나간다, 없어요. 이 공망이 매월 탈나요. 매일 틀리고. 근데 이 개해 일주에 공망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일까? 3월 19일, 그 다음 3월 20일, 3월 31일. 이날 이사 이런 거, 혹시 결혼을 하기로 했다, 하면은 좀 날짜를 변경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귀인이, 복성귀인, 태극귀인, 등등등, 엄청 많아요, 귀인은. 그 중에 최고의 귀인이 뭐냐? 하늘의 귀인이에요. 하늘의 귀인. 천우신조가 따르고, 이런 거란 뭐. 그걸 천을귀인이라고 그래, 천을귀인. 응? 이 귀인의 날은 그럼 언제냐? 그럼 이 귀인의 날은 무엇이든 좋다. 결혼하기, 이사가기, 등등등등. 언제? 오늘이네. 3월 12일.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실 때는 이미 지났겠지만, 그 다음에 3월 22일, 3월 24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날 무언가를 하시는 게 더 좋다. 물론 다달이 틀리고 매달 이날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천라지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흉한 살이니까 항상 초지일관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일주한테 충고 하나 드린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초지일관, 진득하게 하나를 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개일주 대인관계가 최고죠. 개일주 올해 개묘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